은평구 생활권 계획 및 분석 및 투자처 찾기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은평에서 보니까는 은평구에서 연신내 생활권이 있는데 연신내 생활권이 가련동, 그다음에 부산동, 여천동이에요. 이쪽에 보면은 여기 이제 연신내 쪽에는 로데오 거리라고 있는데 그러면 연신내 쪽에 로데오 거리 내에 이쪽에 보면은 이런 거죠. 이런 로데오 거리 내에 이만큼 먹자골목이 있어요. 로데오 거리라고 먹자골목이거든요. 이제 그런 자리들이 저번에도 한번 봤다시피 뭐한다? 상권이 확장되는 걸 한번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그런 걸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거기 관련되어 있는 그 부분을 쭉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럼 보면은 여기 실현 전략 보니까 어떤 게 보면 그 목표가 있고 실현 전략이 있는데 보니까 쭉 돼서 제가 이제 특별하게 참 주로 보는 게 이쪽만 보거든요. 이쪽만. 목표 여기 거의 다 대부분이 이쪽만 보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역세권 일대를 갖다 어떻게 가져가느냐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목표 속에서 각 생활권, 지역 생활권에서 딱 목표가 나왔을 때 여기서 가장 관점이 돼야 될 게 뭐다? 역세권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역세권 계획이 어떻게 잡혀져 있느냐. 그러니까 보니까 연신내 일대는 기존 상권을 활성화하겠다, 상업시설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이렇게 저번에도 했지만 상업시설을 도입하게 되기에는 뭐예요? 추가로 상업지역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응암역 같은 경우 역세권 일대 주거복합 문화기능을 집어넣겠대요. 그럼 주거복합 집어넣었으니까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역세권 내 주거복합이면 제가 항상 뭐라 그랬어요?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그럼 잘 봐요. 은평구 내에 주상복합 아파트 몇 개 있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런 곳에 이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선다 그러면요. 그게 값어치예요, 가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보고 들어가자는 얘기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 보면 목표 1에 보니까 가로별 기능 특화 및 역세권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경쟁을 강화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 연신내역에서 응암역까지 오는 이 라인 있죠. 그렇죠? 이 라인에 보면은 중간에 뭐 있어요? 구산역이 있고요. 그렇죠? 그럼 이 라인을 갖다 쭉 해서 이 라인에 도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도로를 갖다 연소로라고 하는데 이 연소로를 갖다 뭐 하겠다? 그 교육 문화거리, 지역 특화거리를 집중 육성하겠대요. 여러분들 여기 혹시 구산역 가보신 분 계세요? 구산역 가시면 아세요. 왜 여기 교육이란 말이 왜 나왔는지. 학원 밀집 지역이에요. 학원 밀집 지역이라고 구산역이. 그래서 연소로 일대에 있는 이 구산역과 응암역 일대를 재정비하겠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일대를 또 재정비 및 구산역, 음악역 같은 경우는 뭐 하겠다? 신규 지정을 통해서 교육, 문화시설, 입지 권장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연서로 간선부 및 이면부 가로 환경 정비를 통해서 보행 안전성 강화하겠다. 이러고 나오고요. 응암역하고 역촌역 일대는 상업 기능과 연계한 교육 문화 기능 입지를 유도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응암역 주변에다가 뭐 하겠다? 예? 상업 기능 지원을 넣겠다는 거예요. 추가로 더. 그렇죠? 그리고 역촌역 같은 경우는 뭐 하겠다? 특화 가로를 조성하겠다. 이게 특화 가로인데 이게 잘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걷고 싶은 거리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걷고 싶은 거리가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런 식으로 다 걷고 싶은 거리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보행 전용 도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리들을 보행 전용 도로를 만들게 되면은 상권을 활성화돼야 되는데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누가 활성화시켜요? 젊은 애들이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20, 30대가 들어올 수 있는 여성들이 들어올 수 있는 뭔가가 포지션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실제로 상권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가 투자할 때는 특히 서울에서 상가 투자할 때는요. 이렇게 계획이 잡혀져 있다가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요.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도 그랬지만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한 거로 해서 그렇죠. 어떤 구청장이 당선이 돼도 뭐 한다? 계획을 안 세운다 그랬잖아요. 90년대 만든 계획 아직도 써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발전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여기 은평구도 누군가 새로운 구청장이 됐을 때 뭔가 새로운 계획, 이런 생활권 계획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계획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나와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나와주면요. 힘들죠. 근데 잘 보세요. 역촌역이죠. 그러면은 앞으로 가가지고 잠깐만 보면요. 역촌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죠. 여기가 지금 연신내 생활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다 생활권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생활권하고 지역 생활권 같이 묶여져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른 생활권하고 같이 연계됐을 때 같이 봤을 때 똑같이 나와줘야 돼요. 그런 걸 보시면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다음 보면은요. 연신내역 일대 기존 상권 활성화 및 상업시설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로데오 일대를 상가 환경 개선을 조성하겠다고 나오고요. 그다음에 광역교통 여건 GTX-A에 따른 연신내역 일대 상업시설 입주 유도하겠다고 나와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요게 추가로 이렇게 더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하나 보셔야 되는 게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가잖아요. GTX-A가. 그러면 출입구가 여기 생기고 여기 생기겠죠. 당연하잖아요, 그거는. 근데 연신내 여기를 갖다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상업시설 이쪽으로 유도시켰죠. 그 로데오를 활성화시키려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갖다 뭐 한다? 더 왼쪽을. 이렇게 뭐 남북으로 보면 왼쪽을 갖다 뭐 하겠다? 상업시설 더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연신내 같은 경우는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연신내 같은 경우는 잘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요 위하고 요 아래하고 차이점을 많이 보셔야 돼요. 요 위하고 아래하고 차이를. 왜냐면 위에 가면 뭐 있어요? 장례식장 있어요. 그 장례식장 하나 때문에 그 주변 상권이 다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노대오 거리에 쭉 가면 노대오 거리가 쭉 있어요. 그러니까 노대오 거리 북쪽이 아니라 항상 뭘로 봐라? 남쪽으로 봐라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상가 투자를 할 거면. 그리고 연신내 상권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장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GTX A 노선이 생기게 되면 더 확장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커요. 왜 그럴까요? 연신내에서 놀라고 그랬던 애들이 일단 강남 갔다 한번 올 거 아니에요. 그 상권이 확장돼요. 그래서 이렇게 GTX-A 정차역 개통 계획에 따른 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철도 이용 인구 및 유동 인구 유입을 위해 주변 상업시설을 입주 유도에 따라서 상업지역을 확대시킨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응암역 역세권 일대 주거 복합 가능할 때 응암역이 저번에 할 때 신사지구 중심이라고 했죠. 그래서 신사지구 중심이니까 응암역 일대 준주거지역 일대를 역세권, 청년주택 이런 거 시프트 등 도입으로 주거 상업 기능 복합화를 통한 생활 편의 시설 도입한다 했는데 여기 보면 시프트라는 얘기 나오죠. 이 시프트라는 얘기가 뭐냐면 장기 전세 주택이에요. 혹시 여기 시프트 못 들어보신 분이요? 못 들어보신 분? 다 들어보셨어요? 아, 처음 들어보신 분? 그럼 얘기 안 해도 되죠? 아니 뭐 다 알았다면서 얘는요 이게 이름이 되게 길어요. 이렇게 길어요. 여기 장기 전세 주택을 갖다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시프트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장기 전세 주택은 임대주택 사업이거든요. 일종의. 근데 얘는 같은 임대주택 사업이면서 얘는 어느 세대를 겨냥한 거냐면요. 얘는 뭐예요? 중산층을 겨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프트의 임대주택 사업이라는 게 중산층을 겨냥한 건데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서민주택이 아니에요. 중산층이에요. 똑같은 임대주택에서도. 그래서 이게 장기 수립지침인데 지구단위계 수립지침인데 얘가 역세권이면요. 역사 이 반경 중심에서 뭐냐면은 여기 150m 아니 250m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서 500m 이렇게 해가지고 250m 이내를 갖다 1차 역세권 여기 일단 2차 역세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역세권에 들어가면은 용적률을 얼마까지? 500%까지 주겠다는 제도예요. 그 다음에 500m 안쪽에 들어가면 용적률 얼마? 300%까지 주겠다. 근데 이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300%, 하나는 400%인데 400%는 뭐냐면은 간선도로 있죠. 간선도로에 접하고 있다 그러면 뭐 한다? 접하고 있다 그러면 있으면 뭐 한다? 용적률을 400%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되면 요 부위 있죠, 여기. 응암역 보면 요 부위 있죠. 이쪽 부위. 요 부위를 갖다 뭐 하겠다? 시프트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저번에 한번 했잖아요. 위치 알려줬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다 지금 현재 가면은 다 뭐냐면 단독주택 아니면 다가구 아니면 빌라들이 쫙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투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투자 가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프트로 가면 용적률 높게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주상복합 아파트인데도 뭐가 돼요? 층수가 높단 말이에요.
얘는 준주거로 지고 시프트로 가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35층 기준이 아니라 얘는 몇 층? 40층, 50층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연신내에 있는 아파트 값보다 응암역에 있는 아파트 값이 훨씬 높아질 수도 있어요. 왜? 은평구 일대에서 뭐예요? 랜드마크성이 오잖아요. 근데 다 따져보니까 뭐예요? 응암역 하나밖에 없어요. 그럴 만큼 만들어 놓은 게 계획상. 근데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실제로 거기에 사업자가 덤비냐 안 덤비냐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미난 거는 뭐냐면은 이 장기선택 지구단위계 수리 지침서에서는요. 얘는 준주거 또는 일반 상업지역으로다가 올려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준주거 또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올려주고 여기 용적률 300% 할 때만 3종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3종 일반 주거지구로. 근데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가게 되면 원래 준주거는 비율이 얼마냐면 상업 비율이요. 원래 준주거가 10%고요. 얘가 일반 상업지역 있잖아요. 일반 상업지역이 30%예요, 원래가. 근데 시프트로 가면요. 장기선택 주택 가면 무조건 10%예요. 상업 비율이 10%라고요. 그러니까 90%가 뭐예요? 주거 비율이에요. 그럼 사업성이 좋아요, 안 좋아요? 무조건 좋아요. 근데 서울에서 이렇게 만큼 할 수 있는 사업자가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근데 그런 사업을 갖다 여기다 아예 그냥 뭐 한다? 저런 식으로 하라고 써붙여 놓은 거예요.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자리는 사업자들이 덤벼요. 왜? 쉽거든요. 이런 거 다니기도 쉽고. 알아두시면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놓고 나가서 응암역 있다가 이렇게 시프트 도입해서 주거 상업기는 복합화하겠다. 그다음에 일대를 갖다가 응암역 역세권 주거 복합 개발 시 문화시설 확보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점검하고 가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수색생활권인데요. 여기 수색생활권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뭐냐면은 딱 뭐면 돼요? 증산 뉴타운이에요. 여기가 증산이어가지고 수색동 해가지고 증산 뉴타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쪽을 갖다 뉴타운 사업을 참 잘 보셔야 돼요.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 지구니까 요거를 이쪽을 잘 보셔야 돼요. 신사동이 강남만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은평구 신사동이 있고요. 어디 또 있어요? 관악구도 있어요. 네. 관악구에서 원래 봉천동이 아니라 뭐죠? 갑자기 까먹었네. 신림동. 네. 신림동이 원래 1동서부터 14동인가 15동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름을 갖다 이렇게 공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대학동, 신사동, 무슨 동 이렇게 생긴 건데 공매가지고 생긴 게 신사동이에요. 그러다가 강남역에 있는 신사동에서 이거 엄청 얻어먹었죠. 여기는 보면은요 은평 뉴타운 쪽에 아니요 저기 뭐야 수색 역하고 관련돼 있어서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다가 이렇게 상암 수색권역 육성을 위해서 종합발전계획이 2014년도에 나온 거예요. 13년도에.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발전시키겠다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DMC 주변 지구단위 계획을 2016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애를 만들어 놓고 지구단위 계획 만든 게 2016년도예요. 제가 이걸 왜 얘기해 주냐면요. 봐요. 이거는 계획이죠. 행정계획이잖아요. 행정계획, 실현계획이 뭐라 그래요? 항상? 도시관리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됐다는 건 뭐예요? 도시관리계획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2016년부터 뭐가 안 된다? 활성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포지션을 잘 잡으셔야 돼. 왜냐면 이렇게 계획이 잡혀져 있어. 그럼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도시관리계획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아까 했던 응암역 있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는 시점을 언제 보면 돼요? 응암 역세권 일대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잖아요. 지금 있어 조그만하게. 그러면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준주거 지역에 관련된 지역을 갖다 확장해 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확장한 시기를 언제는가 보는 거예요. 그게 딱 뜨면 뭐 한다?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6년도에 뭐라고 썼냐면 한참 많이 떠드는 게 뭐냐면은 여기죠. 수색변전소 있죠. 수색변전소 일대 제가 뭐라 그래요? 그 일대 재개발지 무조건 투자하라고. 그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개발이 활성화되기 확 들어간 게 뭐예요? 지구단위 계획 수립 딱 나오고 나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고요. 그전에는 크게 잡아놓은 게 뭐예요? 그냥 뉴타운 지구만 잡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2010년대 도시관리계획, 즉 지구단위 계획이 생기면서 뭐 한다? 그
그 재개발 지역을 갖다 어떻게 해라? 어떻게 만들어라고 다 싹 밑그림 다 그려놨잖아요.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들 어디에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쉽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공동주택을 짓거나 이 지구단위 계획을 어차피 받아야 돼요. 일정 규모가 넘어가면은 받아야 돼요. 참고로 10,000제곱미터만 넘어가면요 도시지역에서 무조건 지구단위 계획으로 가야 해요. 10,000제곱미터만 넘어오면은 그러면은 10,000제곱미터는 어지간한 다 넘는단 말이에요. 10,000제곱미터는 3,000평이에요. 어지간한 아파트 때려지면 3,000평 다 넘어요. 그럼 10,000제곱미터 넘잖아요. 그럼 지구단위 계획 받아야 돼. 그러면 이거 받아가지고 구도시계획위원회 한번 봤죠? 구도시계획위원회 통과하면 뭐예요? 서울시의원회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해야 돼. 그러면 하면 그냥 1년, 2년 훅 잡아먹어요. 그러면 미리 지구단위 계획을 다 그려놨잖아요. 그럼 지구단위 그려놓으면 그 지구단위 계획 그리는 것만큼 어떻게 해요? 그대로 맞춰서 집어넣다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니까 심의가 빨리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업이 빨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착공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수색 변전소 일대에 몇 구역이죠? 8구역인가? 여기 8구역이 2016년대 제가 강의할 때만 해도 그 전에 내가 이것도 얘기했었거든요. 2014년부터 투자를 했으니까. 참고로 2014년대 투자했으면은 거기 그 빌라 가격이 보통 8천만 원대였거든요. 제일 싼 빌라 반지하. 지금 얼마 간다고요? 지금 3, 4억 가요. 투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생각하면 늦은 거죠. 그렇죠? 그럼 늦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얘가 시작되면서 얘는 뭐예요? 이거 다 하는 거예요 지금. 뉴턴 사업 다 하는 거예요. 시발점 첫 스타트 거는 게 뭐예요? 8구역이에요. 제가 8구역을 왜 좋아하냐면요. 수색 변전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변전소를 갖다 뭐 하겠다? 서울시가 지하화시키고 지상에 갖다 뭐 하겠다? 공원화시키고 거기다 문화복합시설 집어넣겠대. 그러면 변전소가 되게 뭐예요? 혐오시설이잖아요. 근데 혐오시설이 없어진 거잖아요. 아니 잘 생각해봐요. 길 하나 조그만한 2차선 길 하나 또 못한 길 하나 건너가지고 담벼락 쳐져 있고 변전소야. 근데 변전소가 싹 지하로 가면서 거기가 다 공원화되고 바뀌잖아요. 그럼 내 집 앞에 공원화되는 거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가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색 변전소 주변에다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면 수색 여기 있잖아요. 그럼 한번 볼까요? 수색 변전소가 여기 있는 거예요. 수색역이 여기 있고. 그러면은 수색 변전소에 이쪽을 투자하실래요? 이쪽을 투자하실래요? 이쪽이죠, 이쪽에. 왜? 여기 수색역 있고 여기 뭐 있어요? DMC역이 있잖아요. 왜 DMC역이 있냐면 여기 보면은 DMC역에 공항철도 있고 여기 DMC역 여기 있는데 여기가 연결된 거거든요. 그냥 여기 가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결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재미난 얘기가 뭐냐면 출입구 여기도 나오고 출입구 여기도 나오고 이게 공항철도 여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일대를 뭐 하겠다? 여기하고 여기 일대를 보행도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상암 DMC역 가서 보시면 나오게 되면은 세 개 필지가 뺑 둘러서 뭐 쳐져 있어요? 펜스 쳐져 있거든요. 그게 롯데가 산 거예요, 옛날부터. 거기 롯데가 뭐 하겠다? 복합 쇼핑몰 때려짓겠대요. 여러분들 쇼핑몰 하나 오면 그 일대가 뭐가 바뀌어요?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면 뭐가 바뀌어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삼성지구의 아파트 가격이 왜 올라갔는지 아세요? 대형 쇼핑몰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광명 역세권에 그렇게 아파트 가격이 안 올라가다가 이케아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아파트 가격 한 방에 떴죠. 그렇죠? 구파발역 주변에다가 아파트 가격 그렇게 안 올라가다 뭐예요? 쇼핑몰 하나 들어오니까 뜨죠. 똑같은 거예요. 하남에 보세요. 하남에. 하남 스타필드 하나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스타필드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가 3개월 만에 1억이 뛰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는 다 신문에 나왔던 얘기예요. 다. 근데 문제는 얘하고 여기 있는 아파트하고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그렇죠? 얘는요. 가까워요. 여기 다 아파트 단지예요. 여기 참고로 여기 있는 게 시형 아파트예요. 시형 아파트는 지금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됐는데요. 거의 40년 가까이 됐어요, 지금. 근데 2008년, 9년부터 재건축한다고 했잖아요. 10년 전부터 재건축한다고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 당시 때 2008년도, 9년도에 가격이 얼마였었냐면은
2억이 조금 안 됐어요. 한 1억 8천, 9천 정도. 제일 작은 평수가. 조금 위에 있는 평수가 방 두 가짜리가 16평, 18평인가? 그거에 방 두 개가 한 2억 1천, 2천 정도 했고 지금 알다시피 7, 8억 가잖아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예. 한번 볼까요? 여기 서부권 그러니까 상암 DMC, 수색 상암 DMC 서부권 육성 계획 가지고 2030년까지 이렇게 여기 상암에서 광역 중심으로 개발하겠다는 게 발표가 난 거예요. 이게 서울시에서 2013년도 발표한 거를 갖다 서울시가 2014년도에 서울시 그 도시기본계획에다 그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개발하겠다? 이렇게 개발했다는 거예요. 수색역 일대를 광역 중심 기능 확산, 부족한 주민 편의 시설 보완 해가지고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수색 변전소는 뭐 한다? 새로운 일자리 공간 만들겠다. 그 다음에 여기 13, 14, 15 있죠? 그렇죠? 여기 보면 광역 중심 상업 기능 있죠? 이게 여기 상암 DMC 개발할 때 여기를 필지 번호를 13, 14, 15로 하는 거예요. 필지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게 롯데가 가지고 있는 부지예요. 이게. 그 다음 밑에 있는 석유 비축 기지를 갖다가 영상문화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가져가겠대요. 그렇죠? 저쪽 면허 시험장이나 상암 차고지 같은 경우도 에코랜드를 가져가겠고요. 이런 얘기를 다 썼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가운 거 보면은 요 가운데가 지금 상암동에서 있는 그 소위 말하면 옛날에 뭐예요? 난지도잖아, 난지도. 여기가. 그렇죠? 난지도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요. 산림농도가 여기예요. 겨울 잠깐만 뭐예요? 냄새 안 나고. 1년에 10개월은 뭐예요? 냄새 안 나도 도저히 살 수 없는 동네였죠. 여러분 수색역은요 그렇게 열악한 데서 썼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가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어지간한 단독주택 평당 3천만 원이 넘어요. 참고로 98년도에 제가 그 2010 서울 도시기본에 나오고 나서 여기 상암 지역 개발한다고 그랬을 때 그때 여기 안에 있는 이게 난지도 그때 다시 공원화 만드는 게 아니라 다 무슨 뭐 심어놓고 중간에다가 뭐예요? 그 가스 나온다 해서 가스 채취해가지고서 그냥 뭐 한누구 막 그런 데 있었거든요. 근데 냄새 하나도 안 날 때 여기 있잖아요. 여기는 다 허벌판이고 여기 있죠. 98년도예요. 진짜 농담 안 하고요. 집 하나 가격이 1,000만 원이 안 됐어요. 집 한 채 가격이. 한 대지는 한 40평 정도 되고 집 하나 있는 게 1,000만 원이 안 갔어요. 지금 따지면 얼마예요? 10억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굉장히 이게 재미난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은평 차고지 있죠? 은평 차고지. 여기 때 보면 여기 뭐 있어요? 향동? 택지가 가지고 있죠? 향동. 여기 향동이에요. 고양시 향동인데 여기 은평 차고지 위에 택지개발지구가 있는 거예요. 그 택지개발지구 제가 만들 때 전에 한번 그랬거든요. 경기 북부가 강약으로 그럴 때 이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밑에는 뭐예요? 서민주택 임대아파트를 지고 우로 올라가면서 뭐예요? 민영을 지어버린 거예요. 은평 차고지가 차 무지개 많거든요. 여러분 참고로 은평 차고지는요 차가 1,000대가 버스가 1,000대가 넘게 들어와요. 그럼 잘 보세요. 새벽 4시부터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중간에 딱 걸리는 시간 2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